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려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산을 올라가거나 무서워서 잠을 못 잘 걸 뻔히 알면서도 공포 영화를 보고 결국에는 헤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을 하거나 또는 실패할 걸 알면서도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보내온 긴 시간들, 그 과정에서의 시간이 즐겁고 소중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투자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투자의 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1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문을 활짝 열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 1시간 꽉 채워갈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한번 궁금한 부분들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죠.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꼭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그래 님이 가장 먼저 오셨던 것 같은데 연탄 가격이 오르고 그래요. 이번 겨울 춥고 그래요 라고 하셨는데 벌써부터 이제 겨울을 걱정하는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저녁에는 춥기도 한데 이럴 때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벙벙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어요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준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성발전님도 안녕하세요. 김한동 종경님께서도 이방원 파이팅 하셨는데 요새 이 태조 이방원이 시장에서 핫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라는 닉네임이 또 눈에 띕니다. 바닥일 겁니다. 바닥일 거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종목들 계속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파월의 발언에 또 한 번 시장이 충격을 받는 모습인데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시장이 조금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런 상황이었었죠.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네. 파월 의장도 그렇고, 지금 뭐 계속해서 매파적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잭슨 홀에서 한 네. 얘기 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전에 안 했던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들 그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맞아요. 뭐 저런 것들, 뭐 인플레이션, 이게 연준의 최우선 정책 과제다. 그리고 또, 당분간 이게 연준이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전부 다 그 전에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또 지역연은 총재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우리 연준은 내년에 이거를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럴 계획이 없다. 최우선이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잡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시장이 반등 나올 때 7월달, 8월달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닐 거야. 맞아요. 뭐 인하하겠지. 맞아요. 뭐 그렇게 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애들을 이렇게 달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왜 안 되냐 하면 막 설명을 막 해주다가 이게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야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이런 느낌이요. 약간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원래 파월 의장이 한 30분 정도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시간이. 네. 근데 이걸 8분 만에 끝냈어요. 8분 만에 딱 끝내고 처음에 딱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간결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 길게 얘기 안 한다. 그렇죠. 길게 얘기 안 한다. 우리 뭐 정책 빨리 전환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우리가 1970년대, 그 80년대 그때 인플레이션에서 배운 거는 우리는 빨리 정책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인가 보다. 야, 이거 정말이네. 이렇게 하고 이제 현실을 조금 직시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이 전부 다 매파적이진 않았어요. 전에, 지표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장이 한번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지난주 잭슨홀에서도 파월 의장은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안 먹혀 들어갔으니까 지금 일단 시장은 좀 이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뭐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지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뭐 조금 잘 나와봤자 연준의 긴축이 좀 더 이렇게 강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직후에 나오는 게 CPI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이 CPI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가격이 미국이 7월 달보다 8월 달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뭐 중고차 가격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격이 좀 내려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7월 달보다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온다라면 그때는 야, 요번에는 0.75가 아니라 0.5 정도 되겠네. 요런 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때는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일단 이렇게 두들겨 맞았을 때 너무 좀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는 전략이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면 앞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우리는 추석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CPI와 함께 FOMC 결과까지 우리가 이제 8월을 다 잘 마무리를 하면서 또 9월을 준비하는 시간을 잘 대응 전략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올려주시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종목 진단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희님 오셨네요. 지크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이기자님도 반갑습니다. 유엔아이님 출첵 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류관수님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또 꿈꽃도 귀신꿈꽃도님 오늘도 잘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님께서 올려주신 캠트로닉스 살펴볼게요. 19,300원 매수가이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자율주행 언제쯤 시장의 주목을 받을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캠트로닉스 오늘 1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 자율주행 섹터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고요. 어떤 모멘텀이 딱 발생이 되게 되면 그때 한번 바짝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기대를 하려면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요즘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때 보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전에보다는 조금 탄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 찍혀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캠트로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2,890억 그러니까 2,9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일단 뭐
저 실적들 이렇게 보게 되면 매년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2020년이 뭐 그러니까 재작년이 한 22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 작년에는 한 385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 전년 동기보다 좀 좋은 모습이었었고요. 아마 뭐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저기 공시한 데 들어가면 나오겠죠. 근데 제가 그거는 지금 라이브로 바로 하는 거라서 확인은 못 했는데 일단 뭐 실적 부분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전에 여기 17,600원 여기를 한번 찍은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자, 뭐 이때는 시장도 전부 다 제일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같이 좀 두들겨 맞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일단 바닥이다라는 인식은 지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 부분도 안 좋고 그렇다라면 좀 요거를 한번 정리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머리를 살짝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일단 뭐 아직까지 정리를 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 현재 주가에서 조금 현재 주가 수준은 바닥권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면 21,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조금 이렇게 더 들고 가시다 보면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이 되거나 또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모멘텀도 하나 있었죠. 그 우리 폴더블 폰에 적용하는 그 UTG 그거를 좀 개발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뭐 그 얘기는 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마음대로 좀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뭐 그런 쪽이 좀 성공을 해서 납품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기업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뭐 21,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좀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단기적인 고점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정리를 하시려면 짧게 보고 정리를 하시려면 21,000원대 정도의 정리를 하시고요. 뭐 그렇지 않고 조금 꾸준히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뭐 일단 조금 중장기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캠트로닉스 계속해서 쭉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진단을 해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짧게는 반등 목표가 21,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조금 더 긴 시점으로, 긴 관점으로 가져가 봐도 괜찮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 진단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유에나이님께서 토비 영화 이 시간에 매수 문의도 가능하죠 하셨는데 너무너무 가능하죠.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꿈꽃도 귀신 꿈꽃도 님께서 앵커님 영혼이 없어지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닉네임으로 애교 부렸다가 영혼 가득 담아서 애교 부렸다가 분위기 싸늘해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축됐기 때문에 영혼은 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비록 시장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또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이 좋아야지 또 이번 주를 힘차게 보낼 수 있을 텐데 그 시작에는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종목 신청이 당첨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또 화이팅도 같이 외쳐드리도록 할 테니까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KPF 가지고 계시네요. 7,550원 그리고 10%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석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라고 하시면서 요 석탄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7,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떨까요?
저 KPF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칼리만탄 섬이라던데, 네. 여기에 좀 석탄광, 뭐 그런 것들을 좀 석탄 개발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모멘텀으로 보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해외 자원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쎄 끝나려는 기미가 좀 안 보이고 있죠. 맞아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네. 이게 뭐 올해 지금 날씨가 조금 싸늘해지는 그런 계절에 접어드는데요.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올해. 그렇다 보면 이 자원이라는 거, 우리 옛날에 막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진짜로 이 에너지가 없어서 굉장히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다라 그러거든요. 그때 저도 되게 어리거나 뭐 그럴 때라 갖고 잘 기억은 안 나요, 저는. 그런데 굉장히 막 그 청와대에도 난방을 못하고 그랬다, 뭐 그 그런 정도로?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쪽 해외 자원 개발하는 쪽들, 이런 쪽은 뭐 항상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KPF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있던 회사예요. 그 옛날 상호가 한국볼트인데요. 이 한국볼트 이러면 뭐 하는 회사인지 딱 나오죠. 볼트 만드는 네. 회사거든요. 예, 그거예요. 근데 이 KPF라고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잘 이렇게 안 와닿는데 그러네요. 한국 볼트입니다. 볼트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볼트 같은 경우도 뭐 특수 볼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볼트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게 되면 이 피팅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자, 뭐 요런 쪽에도 좀 관련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실적 부분들도 보게 되면 올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400억 이상이 예상되고 있어요. 뭐 작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매출액도 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자, 뭐 그렇다면 이걸 KPF 같은 경우는 뭐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시가로 들어가셨던 것 같네요. 네. 예, 잘 들어가신 것 같고 일단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이런 자리죠. 자,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여기죠. 여긴데 이 자리는 이 전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고점을 찍었던 자리, 이런 자리하고 이렇게 겹쳐 있는 자리죠. 자, 여기서도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이 내려올 때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시가에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잘 들어가신 것 같고 저점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뭐 조금 이게 좀 급등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가만히 좀 이렇게 있다 보면 좀 멀미가 날 수는 있어요. 좀 반등이 나오면 한 9,000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시가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거 보면 그렇게 길게 들고 가실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보유하셨다가 9,000원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KPF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가고 있고 특히나 KPF 같은 경우에는 볼트 관련 기업으로서 피팅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또한 계속해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저점이 잘 잡히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9,000원 근처까지는 무리 없이 반등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네요. KPF 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강순란님 잘 오셨고요. 몬트리올의 아들님, 또 김명준님도 반갑습니다. 대박벌자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마로니의 입쌤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반가워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또 내가 좀 힘들어하는 종목은 없으신지 저희 투자의 신과 함께 그
궁금한 부분들, 문제점들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노코 한번 살펴볼까요? 유튜브에서 다이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제노코 26,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7% 보유하고 계시는데 우리 제노코는 언제 오를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노코가 뭐 7월 한 달 동안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거든요. 우리 제노코 언제 올라갈까요? 우리 제노코도 좀 있으면 움직일 것 같아요. 올라갈까요? 예. 네. 자, 이 제노코는 대표적으로 저런 것들, 위성통신 부품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거 외에도 우리 저기 폴란드에다가 뭐 좀 이따가 또 저 미니 강의 시간에 또 방산주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겠지만요. 네. 지난주에도 방산주 얘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그 K2 흑표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제노코가 K2 흑표전차에 부품을 납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이 딱 그 제품이 딱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였거든요. 뭐냐면 우리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미사일류 같은 것들, 딱 미사일, 미사일은 LIG 넥스원이야 이렇게 돼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전투기는 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K2 흑표전차는 현대로템, 그 다음에 뭐 K9 자주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제품을 딱딱딱딱 이렇게 갖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요. 자, 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 이런 쪽들도 분명히 부각받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는 방산주 하면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든가 아니면 뭐 저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을 했다든가 핵실험을 했다든가 이럴 때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극히 좀 짧은 뭐 그런 타이밍에 빨리 이렇게 빠른 매매를 원할 때, 그럴 때 매매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조그만 방산주들 그런 것들보다도 좀 큰 거 위주로, 그리고 또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제노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고생을 이렇게 오랜 동안 옆으로 기었었어요. 근데 이 무상증자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작년 말에 상당히 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거 다 반납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이제는 작년 3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1년짜리 보호 예수 물량들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소화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뭐 올해 저때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밀렸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계속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무상증자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제노코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자, 뭐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 뭐 26,400원 정도인데 3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뭐 3만 원대 중반 정도, 뭐 한 3만 4, 5천 원 정도, 이 정도까지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좀 있어요. 여기 쭉 옆으로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횡보했던 그런 자리가 있죠. 요게 뭐 한 3만 4천 원, 3만 5천 원 정도, 3만 5천 원 약간 아래 구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자리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고, 3만 한 4천 원 근처 약간 넘어가면 그 정도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제노코 이제 올라갑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방산주들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이 수출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제노코도 같은 모멘텀 좀 받아가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34,000원 선에서 저항이 좀 강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3만 원대 중반에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이님 보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토마토 화이팅 하셨는데 다이님께서도 화이팅 하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방산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방산주 하나쯤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종목을 잡아볼까 찾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또 그에 대한 힌트들, 또 종목에 대한 추천도 함께 해드리니까 미니 강의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저희가 또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요. 02325-8200번,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순남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이수화학 가지고 계시고요. 21,000원에 100%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이수화학 뭐 최근에 엄청 강하잖아요.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줍니다. 뭐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고 이수화학 왜 이렇게까지 잘 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을 100%나 실으셨기 때문에 전략을 좀 똑똑하게 짜야 할 것 같아요. 비중을 100% 이렇게 실으실 정도면 사실 이게 종목 상담이 필요 없는 분이라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상담을 이렇게 의뢰를 하셨다라는 거는 의구심이 좀 있다라는 얘기죠. 뭐 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간 것 같아갖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드셔서 이렇게 좀 의뢰를 하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100% 몰빵을 하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종목들, 한 종목에서는 조금 손실을 보고 뭐 이득을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뭐 한 번씩 이렇게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수화학이 잘못돼 버리면 전쟁 자체에서 지는 거니까요. 일단 뭐 앞으로는 이 뭐 몰빵을 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갖고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뭐 고체 전해질 뭐 이런 것들을 개발 중인 그런 상태인데요. 자, 그래서 뭐 이 전기차 관련해 갖고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은 그런 것들이죠. 하여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완성차 업체들이 좀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중국산 뭐 원료, 부품 이런 것까지도 제한을 두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마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업체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부터 증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작년부터도 증설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어쩌면 중국산 이런 것들을 쓸 수 없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15,000원대부터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 17,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좀 전에 여기서 고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던 자리죠. 보시면 여기 뭐 이런 가격대를 쭉 있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조금 급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격 자체가 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밑에서 보게 되면 15,000원부터 올라온 거니까요. 진짜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뭐 쫓아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좀 드니까요. 자, 내일 뭐 오늘 움직인 거 봐서는 내일 아침에도 좀 괜찮은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아침에 좀 올라오면요. 매수가가 지금 21,000원이시니까 21,950원이니까 뭐 지금 현재도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인데요. 자, 내일 좀 올라오면 한 70% 정도는 정리하십시오. 70%는 정리하시고 일단 뭐 그 70%는 다른 데 가서 매매를 하시는 거 아니면 이 이수화학의 미련이 남으시면요. 충분히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재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 내일 아침에 플러스권에서 70%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호님께서 와 차트 멋지다라고 하셨는데 이수화학 최근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한번 매도 타이밍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이수화학에 대한 움직임 확인을 하시고 비중을 좀 과감하게 줄여내는 전략 확인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실 보지 않고 꼭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계속 올려주시고요.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종목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나타나님께서 나타나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시장에서 궁금한 부분 없으신가요?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UNI님께서 매수 문의 함께 올려주신 종목이거든요. 이지트로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무선 충전 관련주인데 PER이 좀 높은 것 같기는 한데요. 미래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살짝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이지트로닉스 일단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15,8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 계속해서 지금 요 13,000원, 15,000원 사이에서 최근에 좀 박스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전기차가 정말로 이제 더욱더 확대가 된다면 시장이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지는 않네요. 이지트로닉스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예,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뭐 무선 충전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네. 또 2차 전지 폐배터리, 네. 그거하고도 좀 관련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뭐 전력 변환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니까 요게 전력 변환 장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외에도 수소차에도 조금 필수적인 그런 부품이고요. 그래서 미래 좀 자동차 이런 것들하고는 상당히 좀 관련이 많은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전력 변환 장치가 여러 군데 들어가요. 뭐 이동통신에도 들어가고 방산 쪽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박 쪽에도 들어가고 의료 장비 쪽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쓰임새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일단 뭐 퍼 같은 경우는 살짝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작년에는 제로니까 뭐 저 영업이익이 제로였고 당기순이익이 1억 정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은 맞죠. 뭐 1000배 나오네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흑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흑자 폭을 조금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예상치가 나오기는 지금 한 48억 정도, 그 정도가 영업이익 기준 48억 정도, 뭐 당기순이익은 그보다 조금은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뭐 한 48억 정도, 50억 정도만 나도 퍼가 뭐 한 20 몇 배 정도, 그 정도 나오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흑자만 이렇게 좀 늘어난다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니까요. 한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런 쪽이 갑자기 쭉쭉 하고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고요. 대신 자, 움직이다 보면 아까 뭐 우리 시청자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게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싼 종목은 아니에요. 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래로 조금 뭐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손절가는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밀린다라면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 한 13,800원 정도, 지금 뭐 현재보다 한 2,000원 정도, 그 정도 아래에 있는 그 정도네요. 자, 일단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13,800원 정도가 만약에 매수했는데 그 가격이 붕괴가 되면 일단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요. 자, 뭐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면 여기에 보이는 전고점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 뭐 그 가격대가 뭐 한 2만 원 정도, 약간 위에 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조금 뭐 떨어질 공간보다는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차분하게 조금 분할 매수 하셔갖고 2만 원 근처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에나이님께서 이지트로닉스 오늘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내일 살짝만 담가봐야겠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자, 담그시더라도 이 가격적인 라인을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손절 라인 13,800원 꼭 지켜져야 하는 라인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체크해 드렸습니다. 수익 꼭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전략들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채팅창에서 유독 이 종목에 대한 토론과 또 분석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유익하게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와 함께 궁금한 부분도 계속 올려주세요.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분석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바람개비님 오셨네요. 자, 그리고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작은 소나무님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1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 투자의 신 2부까지 계속되니까 11시까지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꼭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살펴봅니다.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12,000원 매수가 비중은 6%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라면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2,000원이 매수가시면 6월 달에 급락하기 직전에 그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 어떤 종목이건 상관없이 다 이렇게 몰렸을 거예요. 뭐 거의 아주 특별한 뭐 일부 방산 종목들 몇 개, 그다음 로봇이나 조선 뭐 이런 쪽들 외에는 다 물려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조금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뭐 지금까지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데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걸 주로 했었는데요. 자, 이제는 뭐 자율주행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도 꼭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요즘 차에 보면 카메라가 좀 많이 달리죠. 근데 뭐 좀 나중에 자율주행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카메라가 필요할 겁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에요. 자, 우리 뭐 저 콘텐츠 같은 것도 지금은 그냥 TV를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것도 아마 어떤 순간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좀 뭐 이 3D로 VR, AR, VR 쪽 뭐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좀 이 콘텐츠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VR 콘텐츠를 찍으려면 카메라가 13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거고 또 드론도 마찬가지죠. 뭐 이 실감 체험 같은 거, 이 드론 같은 것도 뭐 띄워놓고 위에서 드론에서 카메라 찍는 거, 그건 내 눈앞에서 3D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전부 다 카메라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성장성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지금 뭐 올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작년에도 흑자가 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흑자 기조를 좀 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그러면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2,000원이시면 딱 거기가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예요. 일단 뭐 저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가격을 그렇게 크게 좀 강하게 치고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릴게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는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무가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까지 뚫고 가느냐는 물음표 그려주셨고요. 따라서 매수가 근처에서는 정리를 하고 매도를 하고 나오는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또 이렇게 늦게 지금 늦은 시간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모두 환영하고요.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1부 그리고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되는 투자의 신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달려볼 테니까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대박벌자 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KCC입니다. 매수가가 29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KCC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충격을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5% 넘게 하락을 했고 28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이 급락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KCC 오늘 왜 이렇게 빠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렇죠. 이 상승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서 82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이 800 종목이 훨씬 넘어가니까 10개 중, 이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도 안 올랐다라는 얘기로 되는 거겠죠. 자, 이 KCC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KC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가장 대표적인 건자재 업체가 KCC죠. 우리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네. 이 250만 호 주택 그거 건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한 해에 50만 호 정도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착공해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중장기적인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그냥 예정이 돼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라서 그런 거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저점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깨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 11월 달에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그 가격 근처에서 다 이렇게 좀 조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죠. 조금 뭐 추가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대형주들 위주로 뭐 이렇게 모멘텀들이 조금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 시장 움직임, 단기적인 그런 움직임에 조금 휩쓸리지 마시고 일단 차분하게 들고 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매수하신 가격대를 회복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새로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갑니다. 때문에 관련 종목도 차분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KCC뿐만 아니라 건설주라든지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그럴까요? 인테리어 관련 종목이라든지 전문가님. 최근에 뭐 이런 처음에 초반에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좀 잘 갔던 것 같은데 좀 이 공급에 대한 부분,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걱정들도 많으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모든 종목들 좀 차분하게 기다릴까요? 종목마다 좀 틀리겠죠. 그렇긴 하겠죠. 어떤 지금 현재 이 주택하고 관련돼 갖고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시멘트 쪽, 이런 쪽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것들 건자재 쪽 같은 경우는 뼈대 다 올리고 막 다 하고 난 다음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혜를 받는 그런 쪽은 조금 틀릴 겁니다. 시기 자체는 좀 틀릴 거예요.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실적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이 좀 전혀 실적 부분들이 안 늘어나는데
뭐 그 관련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들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네네. 실적 부분들 조금 살펴보시고 실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다라면 들고 가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책 관련주, 특히나 이 건설 관련된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미니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이 태조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히 태조 이방원이 강하긴 강하다. 올 한 해 계속해서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조금 많이 올라서 태조 이방원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아니다.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찾아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일단 방산주에 이야기하면서 지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방산주 어떤 게 있을지까지 저희가 종목 추천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강의 지금 시작할게요. 자, 이 태조이방원 중에 방이죠. 근데 태조는 이성계인데 살아서도 왕자의 난으로 고생하더니 뭐 지금도 그러네요. 네. 자, 근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특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방산주들을 올해 계속 좀 말씀을 많이 좀 드렸는데 그때 올해 초에 EJ 할 때 그때 LIG 넥스원이 그때 6만 원대 초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후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정말 완전히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게 전에는 말씀드렸듯이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북한하고 먼 데리 있으면 한 번씩 움직이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정말로 완전히 틀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초부터 이런 방산 쪽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재작년보다 여러분들 작년이 방산 수출이 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우리나라가 방산을 순수출국이 된 해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2배 이상 많이 늘 겁니다. 자, 올해 초에 이 공급 계약 체결한 것만 하더라도 UAE에다가 천국 미사일, 그 다음에 이집트의 자주포,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체결된 것도 현대로템이 4조 5천억이죠. 요거 지난 주말에 체결됐는데요. 4조 5천억 K2 흑표전차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 우리 PD님이 센스 있게 여기 빨간색으로 하나 디펜스 이렇게 좀 적어놔 주셨네요. 이 하나 디펜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00% 지분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상장되어 있는 그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3조 2천억 정도죠. K9 자주포하고 탄약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전차는 가까이 있는 거 그거 쏘는 거고 자주포는 멀리 있는 거 곡사포로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 하나 디펜스에서 만드는 K9 자주포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FA50 요것도 폴란드하고 48대 정도일 거예요. 근데 9월 달에 일단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지금 이 K2 흑표전차하고 K9 자주포도 더 있어요. 이 K2 흑표전차 같은 경우는 1000대. 그 다음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968대 정도, 그 정도 일단 얘기를 하고 1차 계획을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이행 계약을 한 게 이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지에다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을 할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자, 동유럽 쪽 이런 쪽이 지금 방산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쪽들이 지금 무기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폴란드 쪽에 우리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생산한다라면 바로 그 동유럽 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 쪽이에요. 마찬가지. 천무 다련장 로켓을 추가 도입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
이 천문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최근에 지원한 것 중에 하이마스라는 그 좀 80km 날아가는 그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게 거의 지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면 최근 들어서 러시아 후방의 탄약 기지들 이런 것들이 폭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본토를 잇는 그 다리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그 다리도 뭐 이거 로켓으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폭격을 해갖고 뭐 그 다리도 뭐 거의 막 끊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황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요. 근데 이거를 폴란드가 미국에다가 이 하이마스를 도입을 하고 싶어서 2019년도에 하이마스 우리한테 팔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아직까지도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야, 뭐 이걸 사고 싶은데 2019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네. 에이씨, 그럼 한국 거 사자. 그래갖고 천무 다련장 로켓을 지금 추가 도입을 하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뭐 다련장 로켓인데 다련장이라는 거는 미사일을 막 여러 발 이렇게 한 번에 막 계속 발사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요거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그 전에 좀 시장 방산 쪽들 이런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 캡처를 해놨는데요. 좌측이 수출국, 우측이 수입국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8위의 랭크가 돼 있어요. 무기 수출국 8위. 근데 지금 이게 5위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을 제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방산 수출국 중에 1위는 미국이죠. 2위는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 무기가 지금 러시아가 군사 2위 대국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22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게임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지금 그렇게 뭐 우월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질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러시아 쪽 S-400이라는 거, 미사일 같은 것들, 뭐 대공이 S-400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드 같은 뭐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공망이죠. 이게 거의 뭐 1조 4천억 정도 그 정도 하는데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하이마스 그 로켓을 못 막아서 탄약고 같은 것들 다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무기가 야, 이거 스펙이 뻥이었네라는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아마 대놓고 어떤 자유진영이나 이런 쪽에 무기 수출을 못할 겁니다. 그럼 러시아는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 자리를 메꿀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자, 수입국 1위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근데 이 러시아는 빠질 가능성이 많고 우리나라가 인도에다가 3조 규모의 2019년도였죠. 3조 정도 규모의 K9 자주포를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의 방해로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출 계약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주포 시장 1위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뭐 그리고 폴란드 쪽 지사를 설립을 할 거고요. 자, 뭐 요거는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겁니다. 하이마스를 대체할 천무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요게 수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 회사 중 한 회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렸죠. 한국항공우주 아니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두 회사 중에 하나인데 항우연에 누리호 우리 요번에 2차 발사에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민간으로 이전을 할 거예요. 이 기술을. 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가든가.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후보가 되는 거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누리호 동체를 총조립한 그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될 건데 만약에 뭐 그렇다고 지정이 안 된다고 해도 이 누리호 사업엔 계속 참여를 할 겁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은 지정이 되는 회사가 이전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미니 강의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고요. 또 관심 종목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정보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투자의 신 2부로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